안녕하세요. 더말금TV 최윤근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종양 중 머켈세포암이라는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진단명이기도 하겠지만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분명 본인 또는 주변에 계신 분이 머켈세포암으로 진단이 되셨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켈세포암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머켈세포암은 피부에 있는 신경내분비 세포인 머켈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굉장히 희귀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피부암입니다. 이 머켈세포암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피부암과는 달리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얼굴이나 목, 머리, 팔 이렇게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피부암이 그렇듯이 자외선 노출이 발병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머켈세포암은 피부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머켈세포암은 피부암이 맞습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서 진단서에는 피부암을 의미하는 C44 코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C44 코드는 모든 보험회사, 모든 보험 상품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소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치료가 간단하고 예후가 양호한 암들,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 있는데 피부암 또한 이렇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간단하고 예후가 양호하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높고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비교적 양호한 예후를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결국 머켈세포암은 피부암, 피부암은 소외감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면서 피부암 진단비 혹은 소외감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비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머켈세포암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소외감 진단비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머켈세포암으로 진단이 되고 질병 분류번호 C44 코드가 적용되었다면 현재의 원칙상은 피부암 진단비 또는 소외감 진단비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부암의 온순한 성격입니다. 인체 가장 바깥쪽에서 발생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두꺼운 피부를 뚫고 깊숙이 침륜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치료법도 간단하고 그 예후도 온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소액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머켈세포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성장할 뿐더러 전이 가능성도 매우 높은 피부암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머켈세포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라면 머켈세포암에 적용되는 C44 코드 외에도 림프절 전이에 대해 C77 코드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적용된 C77 코드는 일반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C44 코드가 아니라 림프절 전이에 따른 C77 코드를 근거로 일반암 진단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이되지 않은 머켈세포암은 모두 소외감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켈세포암은 피부암, 피부암은 소외감이라는 것이 보험 약관상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 혹은
훨씬 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약관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반암으로 얼마든지 인정받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편상피 신생물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피부암 중에서 기저세포 신생물과 편평상피 신생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머켈세포암은 둘 중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켈세포암은 그냥 머켈세포암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험약관에서 정한 증상이 미미한 피부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그에 따라서 일반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환자 혼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제가 환자라면 가능하겠죠. 환자가 손해사정사거나 의사거나 혹은 이런 의학 기준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 중에서 이런 의학, 보상 전문가들은 아마 좀 드무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훨씬 많으실 테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방대한 양의 의학적, 법률적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고 또 고액의 진단비를 받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의사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가를 믿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은 설계사한테 하는 거고 치료는 의사한테 맡고 보험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해사정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는 게 가장 원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단순히 몇만 원짜리 보험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는 전부 다 심사자가 배정이 되고 전문 지식인들이 심사를 진행하거든요. 환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진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써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가 통해서 검토 정도는 꼭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